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지주택은 간단히 말해서 조합원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토지를 매입한 뒤 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주택이 문제가 많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주택의 홍보 문구를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을 제 직업의 특성상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지주택의 홍보 문구와 또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대응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간혹 지주택의 홍보물이나 홍보관의 분양 대행사 측이 90% 이상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납입금이 신탁사에 보관되어 있어 사업 성공에 문제가 없다, 평당 1,5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 가입 시 동호수를 우선으로 지정해주겠다,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고 조합비를 100% 반환해주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토지 확보가 90% 이상 완료되었다는 문구에 대해서 지주택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아닌 토지 사용권 50%만 확보되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그 이후 토지 사용권 80%를 확보한 뒤 토지 소유권 15%를 매입해야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최초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을 90% 이상 확보하였다거나 토지 소유권을 90% 매입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90% 이상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말은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번, 납입금이 신탁사에 보관되어 있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문구. 지주택에 가입하면서 지급한 가입비나 추가 납입금이 모두 금융회사나 준금융회사에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는 경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지주택에 돈이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모아진 사업자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임의로 인출된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집행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탁되어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담보할 수는 없고 또한 사업 진행의 결과를 책임져 주진 않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3번, 조합원에 가입하면 동호수를 지정해 주겠다, 평당 1,500만 원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우리 지주택은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는 문구에 대해서입니다. 조합원에 가입하면 로얄동, 로얄호수를 우선적으로 지정해 주겠다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또 평당 1,500만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광고 또한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이 구체적인 동호수를 배정받거나 구체적인 평단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토지 소유권의 95% 매입이 완료된 이후 사업 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이 난 이후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에 가입하면서 설령 동호수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사업의 특성상 지주택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속해야 되고 사업의 진척이 더뎌질 경우 금융 비용 또한 조합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의 납입은 대부분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고 안심보장 증서 또한 작성해 주겠다라는 문구. 또한 조합 설립 인가를 언제까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안심보장 증서에 환불 보장 약정을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 증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주택이 안심보장 증서를 작성해 주기 위해서는 조합의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문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제공해 주는 증서인지는 쉽사리 확인할 수 없고 만약 위 안심보장 증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추후에 확인해서 계약 해지 및 가입비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조합이 대부분 사용해 버렸거나 또는 이 돈이 신탁사에 이관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돌려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번, 언제든지 조합원에서 탈퇴가 가능하고 조합비 100%를 환불해 주겠다라는 문구. 주택법에 따라 지주택은 가입하려는 예비 조합원에게 조합 가입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고 여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 조합원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주택 측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던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도 조합원 탈퇴 시에 가입비 100%를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면 이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른 사정이 있으면 지주택에서 임의 탈퇴가 가능한데, 이때 지주택 측은 반환해주는 돈에서 업무 대행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 비용과 업무 대행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비 100%를 환불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회피하거나 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으로 가입 설명에 대한 녹취를 거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주택에 가입하면서 가입 예정자가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에 대한 문서들도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지주택 측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를 보여주지 않거나, 또 문서를 보여주면서도 이 문서를 보여주기만 하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홍보관의 분양 대행사들이 설명을 녹취 또는 녹음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을 하지 않거나 설명 과정을 녹취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주택 또는 분양 대행사 측이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의 세대주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주택 가입 직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주택에 가입하는 분들 중 몇몇 분들은 지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검색하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우연히 지주택 홍보물을 보고 홍보관에 찾아간 뒤에 거기서 들은 설명만 듣고 덜컥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택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집에 돌아오셔서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심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아보시고 걱정하시는 상황이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주택에 가입하면서 계약금 또는 가입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주택조합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을 주장하면 어떤 이유로 탈퇴하려 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지주택에서는 위 조항에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2020년 12월 1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날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당장 지주택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적어도 가입하려는 지주택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주택인지 확인하시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지주택이라고 한다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조합일 수도 있어 계약한 이후에 계약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관내 지주택 현황 게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주택에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 방법입니다. 조합원 가입 당시에 홍보 자료 또는 설명 자료,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지주택 측에서 거짓되거나 과대 광고를 하였고 여기에 속아서 지주택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조합 가입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주택에 대한 홍보물, 예를 들어 물티슈, 전단지, 행주 주면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이런 것들을 가입 계약서랑 설명 자료뿐만 아니라 지주택 가입 설명 당시에 녹취 파일을 함께 확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택의 사업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약 15% 내외라고 합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이 과정이 험난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을 명확히 확인하신 뒤에 조합 가입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